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이렇게 나이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많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유병자분들을 위한 꿀팁 준비했습니다. 자, 병력이 있어도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플랜,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암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세 상품을 비교 분석해볼 예정이니까요. 꼭 필요한 암보험에 유병자분들 받고 또 받는 수술비까지 보험플랜 119에서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유병자 분들을 위한 수술비 플랜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병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이제 수술비 관련해서 좀 저렴하게 좀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강의 내용 좀 잘 따라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많이 아시는 건강보험하고 유병자보험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보장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은 굉장히 많다. 특약으로 따지면 100여 가지 이상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유병자보험은 요즘 굉장히 많아지긴 했어도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조금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지 의무. 일반 건강보험은 이제 전부 고지, 고지 항목이 회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에서 한 15번까지 직장이라던가 인적 키, 몸무게, 병력 사항을 다 고지를 해야 되는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2, 5 간단하게 요 3가지 정도만 고지를 하면 이제 통과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은 그냥 일반 이제 인수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부담보, 어디 부위가 좀 안 좋다, 그런 부담보 또는 이제 할증을 통해서 인수를 한다. 근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담보나 할증은 없고요. 보통 이제 거절 또는 인수, 간편 고지시기 때문에 대부분 인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가다 좀 거절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좀 저렴하다. 근데 유병자 보험은 좀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좀 이미 할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 건강보험하고 유병자 보험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는 간편고지죠. 5년 이내에 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3개월 이내에 의사 추가 소견, 이런 것만 없으면 가입을 시켜준다. 최근 들어서는 2년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 이렇게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제 입원 수술을 했는데 간단한 거, 교통사고라던가 상해사고라던가 단순한 것들은 고지를 해도 통과를 시켜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문의를 주시면 심사를 통해서 가입 유무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료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보험료가 이미 좀 할증이 되어서 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입하고 싶은 굉장히 많은 특약들이 있겠지만 보장을 다 가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뇌혈관, 뇌 관련 질환, 이제 허혈성 같은 진단금이라던가 수술비 등은 굉장히 좀 가입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준비한 거는 좀 저렴하게 유병자분들 대상으로 수술비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진단금 하시면 좋은데 진단금은 굉장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거기에 반해서 수술비는 일반 건강보험의 수술비보다 굉장히 많이 할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술비로 좀 보장을 강화시키는 플랜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이거를 일반 건강보험에 진단금으로 넣는다 해도 보험료가 비싼데 그거보다 수술비를 넣게 되면 훨씬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도 충분히 2천만 원까지도 보상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별도로 71대 수술비도 별도 5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준비가 가능하시고, 이 상품은 이제 20년 또는 30년 갱신형, 나는 보험료를 좀 줄이겠다 그럼 갱신형 선택도 가능하시고요. 또는 90세, 100세 비갱신형,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을 모두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뇌 관련 질환해서 좀 안내를 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뇌 3대 질환이죠. 암, 뇌, 심장 이 세 가지를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예전의 상품들이나 또는 최근에 든 것도 이제 뇌출혈로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 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한 9.5%, 10%가 안 되게끔 보장을 받는다. 제일 많은 거는 뇌경색증. 약 한 50% 정도 되죠. 그래서 뇌출혈하고 뇌경색증까지 보장을 같이 해드리는 게 뇌졸중 진단금. 그래서 뇌출혈 예전에는 이제 뇌혈관 진단금이 보장이 금액이 굉장히 작았을 때는 뇌졸중 진단금으로 보장을 좀 많이들 해서 뇌출혈, 뇌경색까지 되는 게 뇌졸중이다. 근데 거기에 기타 뇌혈관 질환인가 뇌혈관 후유증까지 다 전부 다 보장을 해드리는 게 뇌혈관 진단비 또는 뇌혈관 수술비. 그래서 뇌혈관이라는 항목이 꼭 내 증권에 있는지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심장 관련 질환도 대부분 보면 급성 심근경색증, 이것도 심장 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한 9.4% 정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장 범위를 갖고 있고요. 이게 제일 많은 게 이제 심장 관련해서는 협심증, 한 약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분 중에 7분은 심장 관련 질환이다. 그러면 협심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협심증까지 보상을 해드리는 게 심혈관 질환 또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 요거 항목이 꼭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혹시 내가 좀 몰라서 혹시 만일을 위해서 대비를 하시는 건데 보장 범위를 조금 적게 보험료는 물론 얘가 저렴하겠죠. 근데 보험료를 조금 더 내시더라도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셔야지만 만일에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랜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상해 사망 이제 기본 계약은 이제 100만 원. 요거는 보험료가 한 100원 미만으로 준비가 되시는 거고요. 간단한 질병 수술하실 때는 10만 원, 심뇌혈관 수술비는 1,000만 원. 뇌혈관 수술비는 500만 원, 허혈성 수술비도 500만 원, 71대 수술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플랜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뇌 심혈관 질환 쪽 위주로 해서 플랜을 좀 보셨다. 그래서 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심장 관련 질환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 그럼 여기서 보장 금액을 2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기타 심장 관련 질환에서 부정맥 수술을 했다. 그러면 1,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 당뇨 고혈압으로 이제 합병증 같은 경우로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큰 수술일 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암이라던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일 때 납입 면제,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병자분들 대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좀 보장 금액을 크게끔 거기에 또 납입 면제까지 있는 혜택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저희가 상해 1급, 요거는 2급이나 3급분이나 보험료 차이는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차이 나도 몇백 원 정도. 왜냐면 기본 계약 자체가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가 이제 31,600원, 60세가 34,000원,
70세가 33,000원.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을 하셔도 한 3만 원대 초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남성분은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발병률이 뭐 뇌 관련이나 심장 관련이라는 뭐 2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도 거기에 맞춰서 50세 남성분이 54,000원, 60세가 65,000원, 70세가 69,000원. 그래서 한 5만 원대에서 9만 원, 5만 원대에서 한 6만 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나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90세가 100세가 아니고 뭐 90세 만기 뭐 이렇게 좀 하신다면 보험료는 이제 좀 더 낮아지실 것 같고요. 또는 뭐 이제 20년 갱신 또는 뭐 30년 갱신 이러면 또 거기 나이에 맞춰서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끔 뭐 한 3만 원대로 해서 남성분들도 3, 4만 원대로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내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가입 나이는 이제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 이제 유병자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나온 거고요. 요 보험도 이제 유병자 보험인데 무해지 보험입니다. 무해지 유병자 보험이다. 그래서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는 한 20% 이상 좀 저렴하게끔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계시고요. 뭐 특이사항은 뭐 중대질환 시에는 가입 거절인데 이것도 뭐 그 325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뭐 인수가 대부분 많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일 때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사망 연계가 지금 뭐 최소 없는 회사들도 있고 100만 원 또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최소로 갖고 가는데 요것들이 10월 달이 지나면 좀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뭐 최대 2천만 원까지 유병자들 대상으로. 근데 이것도 아마 한도가 뭐 1,000만 원이라든가 1,500만 원으로 좀 하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10월 달에 좀 저렴할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알뜰한 유병자 수술비 플랜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무려 90세까지 가입 가능한 유병자 수술비 보험입니다. 자,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한데 납입 면제 기능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이번 달이죠. 10월 안에 가입을 하신다면은 사망 연계를 빼고 가져갈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저렴하게 챙겨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최동원 전문가님께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병자분들을 위한 수술비 보험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수술비 보험보다는 진단비를 크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평균적으로는 진단비를 많이 가져가시면 당연히 좋으신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들은 특히나 일반 건강하신 분들 건강보험이나 뭐 무해지 보험보다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계시는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비 자체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진단비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좀 많이 할증이 안 되는 느낌도 받고 실제로도 많이 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진단비를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보험료를 또 보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뭐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준비를 하실 때는 뭐 무조건 이제 진단비를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진단비도 좀 하시고 수술비를 좀 보완적으로 그래서 상황을 좀 보시고 나 저기다가 뭐 진단비를 조금 넣고 수술비를 최대치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진단비 물론 크면 클수록 좋겠죠. 하지만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특히나 유병자분들은 진단비가 워낙 비싸서 부담스러운데 이 수술비를 선택하신다면 더욱더 유리하게 좀 저렴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사에서 좀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수술비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일반적으로 내가 고혈압만 있다 또는 뭐 당뇨만 있다라고 하면 유병자 보험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제일 저렴한 무해지 보험 또는 뭐 알뜰 보험 이렇게 해서 이런 보험들로 알아보시고 그 다음 건강보험 일반적으로 일반 건강보험,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됐을 때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325만 통과를 하시면 뭐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무슨 뭐 만성 질환이 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입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내가 좀 관심이 있다. 내 증권 한번 보시고 저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상담을 드리다 보면 예전에 보험 든 것들이 나는 다 돼. 근데 뭐 뇌출혈이라던가 심근경색만 좀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또 보험료대로 내고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증권 보시고 좀 저렴하게 보완을 하시는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주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무해지보험이나 알뜰보험, 건강보험 심사를 받아보신 후에 안 되면 그때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단비와 비교를 해볼게요. 진단비는 일단 한 번 받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비는 한 번 받고 끝날까요? 아니면 뭐 계속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진단비는 보통 다 1회 요즘 최근 들어서는 재진단비 이렇게 해서 2번, 3번 주는 것들이 있지만 수술비는 보통은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2번, 3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회당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1회 한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또 요즘 최근 들어서 관월, 비관월 이렇게 나눠서 또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제약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은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받고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유병자분들을 위한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특별히 10월에 가입을 하시면 사망연기 없이 더욱더 저렴하게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달 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보험에 관한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자,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정해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정진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암보험은 실비보험 다음으로 필수 보험이라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 그런데 막상 살펴보면 제대로 가입하신 분들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전문가님께 이 암보험 몇 개 추천을 받아보고요. 특징도 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요. 일단은 이제 모두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질적 통계상으로 보면은 실손보험, 실비보험보다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게 암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암보험 왜 다들 이렇게 많이 가입하시는지 우리 아나운서님도 암보험 준비되어 있으시죠? 저도 엄마가 미리 좀 준비를 그쵸?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조차도 자세히 제 보험에 대해 잘 몰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암보험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이유는 가장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3대 질환 중에서도요. 납입보험료가 가장 비싸게 측정되어 네,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가입률도 높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거는요. 제가 처음 이제 보험 일을 하게 된 게 2002년도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한 남자분들이 60대였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84세 요 정도 되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 고령화가 확 됐잖아요. 지금 현재 20년 그쵸. 정도가 훨씬 더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암 같은 경우도 발병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추세예요. 예. 그런데 이제 발병은 되지만 또 의학기술도 워낙 발달하게 있어서 치사율 자체는 굉장히 떨어진 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도 손해율도 높아지고 납입보험료는 점점 비싸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갱신형 60, 70대 분들은 예전에 가입해놨던 20, 30년 전 상품들을 보면 진단비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거 준비해야 하는데 하고선 준비하려고 보니까 납입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갱신형들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되시고 이런 추세가 커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돼요? 진단비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진단비라는 건요. 내가 치료를 받는 그 치료비랑요. 그리고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생활비를 합친 금액 예. 요 정도를 준비해 놓으시면은 그리고 투병 기간을 얼마를 잡을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 1년 이상 잡으셔가지고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해 놓으신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암보험은 그냥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다들 가입하셔야 되신지는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전 모든 보험사 있잖아요. 모든 보험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아래로부터 금액 예. 하나, 둘, 세 개를 뽑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분석해 갖고선 좀 비교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병 확률 높아지고 또 사망률은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필요한 건 돈인데 그쵸. 이거를 이제 암보험 통해서 우리가 마련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냥 저렴하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모든 이제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암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가격 물론 저렴해야 되지만 그쵸. 또 비갱신형이면 좋겠고요. 내가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서 납입보험료 올라가면 이거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장 범위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누구나 다 따지잖아요. 그렇죠. 모두 챙겨가고 싶은데 보험료가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좀 저렴하게 암보험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전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해지 암보험이라는 게 예.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납입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30~40% 저렴하게 측정이 돼요. 대신에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예. 하지만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한 10% 이상 평균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높게 측정이 되지만 어차피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100세 만기 해놓으면 그때까지 보장받으시려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지 예. 해지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만 원이면 뭐 7만 원, 6만 원 이 정도 금액 차이거든요. 5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되는 예.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보험료의 차이거든요. 동일한 보험료를 가져가시면서 큰 보장을 가져가냐 작은 보장을 가져가냐의 차이기 때문에 무해지 상품으로는 요새들 많이 가져가시면서 납입보험료를 줄이셔서 좀 저렴하게 가져가는 추세시고요. 두 번째로 비갱신형 암보험. 맞아요. 이거 뭐 갱신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무해지 상품이 나오기 전 이때가 좀 가장 보험료가 비싸지 않았나 싶어요. 예. 특히 이제 유병자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인수 한도를 잘 안 주셨어요. 암 가입 한도를 주셔도 비갱신형으로는 그렇게 크게 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 한도도 많이 안 주고 건강 상태 때문에 뭐 갱신형으로 해라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특징적으로 인수하는 그 좋은 부분이 다 틀려요. 예. 이 회사는 이 부분을 좀 잘 인수를 해요. 이 회사는 이 부분을 좀 잘 인수를 해요. 굳이 할증을 하지 않고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잘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는 주된 가입자들이 60대에서 70대 분들이세요. 맞아요. 나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료가 비싸니까 좀 갱신으로 그쵸.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니신 게 네. 60세에서 70세면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잖아요. 암 발병 예. 확률이. 그래서 나 이때만 보장받고 말래. 이런 생각으로 이때만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실 게 똑같은 금액으로 이때만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게 있고 똑같이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게 있다. 만약에 60세 때 가입을 하셔서 75세까지 뭐 보장을 받으시는 15년짜리를 하셨는데 76세 때 암에 걸렸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거는 바꾸실 수 있으면 조금 한번 체인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어차피 동일한 보험료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장 범위도 중요하겠죠? 네네, 맞아요. 지금 현존하는 보장 범위 중에 가장 넓은 의미의 암을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저 암 걸리면 1억 나와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증권을 보다 보면 고액암 1억 이렇게 되어 있죠. 혹은 특정암 이렇게 1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고액암이나 특정암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소아암 쪽이라서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활동적인 이렇게 자라나는 예. 세포 자체가 거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가 현존하는 암보험 중에 가장 넓은 의미라고 하면은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4가지 암만이 제외되는 형태를 말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암, 어떤 암이든 다 그냥 일반암으로.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큰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고액암도 다 일반암이신 거죠,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신 게 좋고요. 그리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4가지 암에 대해서는 진단 금액이 크게 들어가면 좋겠죠. 어쨌든 그러네요. 간에. 그냥 예. 증권 받아보고 네네. 내 증권에 암 보험 암 걸리면 주는 돈이 크다 이 정도만 간단히 보셨다가 네네. 나중에 뭐 암 걸렸는데 너무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많아요. 예. 특히 이제 증권의 내용 보시면 여자분들 유방암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뭐 고액암은 1억 원인데 일반암은 3천인데 봤더니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600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증권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일반암 진단비 얼마 이런 게 예. 제일 깔끔하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장 범위 꼭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다음으로 네네. 어떤 부분 챙겨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납입 면제에 대한 부분 챙겨보셔야 되시고요. 기존 보험, 통합보험 예전부터 가입했던 그런 보험에는요, 납입 면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납입을 하다가 암 진단 시 납입이 이제 암 진단 시 하면 암 보험료, 만약에 총 납입 보험료 10만 원 중에서 암 보험료가 2만 원이다. 그러면 이 2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납입 보험료에서 빠져요. 그리고 예. 나머지 8만 원은 계속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상품들은요, 내가 총 납입하는 보험료 전체가 다 납입 면제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전체 보험료를 다 납입 면제를 받으시는 이 납입 면제에 대한 기능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시고요. 예. 그러니까 60, 7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시죠. 어쨌든 그러네요. 간에 납입하시다 그냥 납입 면제 받으시면 그러면은 되시니까요. 이제 암에 걸리면 더 이상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고 네네네. 보장만 받는 거예요? 네네, 맞으세요. 좋네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일단은 제가 제일 이제 이런 거를 다 충족하면서 제일 저렴한 보험사 3군데를 추려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이 3군데 회사를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A사, B사, C사로 나눴고요. 제가 50세 남자 기준으로 산출을 했어요. 예. 굳이 여자 기준으로 안 해드린 거는 최저보험료 미달이 나와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남자 기준으로 해드렸고요. 일단은 일반암 2천만 원 기준으로 잡았어요. 예. A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 2천을 넣으면 지금 현재 소외감이라고 하죠. 우리 기타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요것도 같이 2천이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암이 2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이 43,000원 정도가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대1 비율로 들어가세요. 2천까지는. 예.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이 암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요거까지 같이 납입 면제가 되는 기능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 2천에 그리고 소외감 1천만 원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납입보험료가 35,31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4만 원이 안 됐잖아요. 납입보험료가요. 만약에 암진단비를 내가 조금 더 올리겠다 하셔서 뭐 3,000으로 올린다 그럼 4만 원 정도가 납입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총 내용을 안 써서 그런데 이 안에는 기본계약 상해 사망 20년짜리가 5,000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면제가 되시면서 납입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번 달 한시적으로 4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면제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2,000에 소해감 400 정도 들어가시면은 39,000원 정도 납입보험료 4만 원 정도 나오시는데 유일하게 당뇨 있잖아요. 당뇨에 대해서 할증 심사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키포인트인데요. 당뇨 있으신 분들 다 암보험 넣으셔서 다 할증하셔서 넣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할증 안 되시니까 여기다 심사 한번 넣어보시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넣으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하지만 한도는 많이 들이진 않아요. 그래도 당뇨 있으시면은 저렴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신 부분이시니까요. 각각 좀 특징이 다른 것 같은데 장단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네, 장단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장점은 납입 면제 범위가 굉장히 넓죠. 아까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유사암 진단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현재 좋고요. 그리고 단점은 비사보다 보험료가 좀 높고요.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거에서 다 납입면제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엄청 까다롭다는 점.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회사 중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암보험이에요. 그리고 현재 모든 회사 중에 4만 원 이상 가입하시면은 기본 연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90일 이후에 암 진단 받으시면 왜 우리 1년 미만에는 가입 금액의 50% 드려요. 1년 미만에는 2년 미만에는 50% 드려요. 이런 단소 조항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암보험 가입 시에. 이것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하시는 거 주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90일 이후에 100% 보장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90일 이후부터는 완전 100%.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암 진단 시에만 전체 보험료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기능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심사 기준 좋아요. 그리고 A사, B사보다는 납입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게 측정돼요. 하지만 이 A, B, C사 다 해서 암보험료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두가 원하는 암 보장에 해당하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이걸 다 충족하면서 가장 저렴한 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회사 기준이에요. 이 내용 자체는요. 그렇군요. 지금 암보험에 대해서 3가지 보험 상품을 추천 주셨습니다. 자, 진단비 2,000만 원 기준으로 50대 남성으로 살펴봤을 때 A사, B사 그리고 C사로 나눠서 좀 소개를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좀 가장 유리한 보험 3개 중에서도 한 가지 선택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우리 정지문 전문가님은 어떤 거 하나를 좀 권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암 진단비를 얼마를 준비하실지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만약에 이제 솔직히 3군데 회사 다 거기서 대동상이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성비 쪽으로 보신다면 B사 저는 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저렴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생활, 경기성 종양 이 부분을 좀 높여서 넣고 싶다 하시면 A사 상품도 괜찮고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B사 그리고 또 A사도 추가로 추천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B사를 첫 번째로 권유해 주신 좀 가장 구체적인 좀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까요? 보장 내용 똑같은데 저렴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러네요. 무엇보다 가성비 측면, 보험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이 A사의 암보험을 좀 준비를 해 보신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암보험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고요. 자, 이번 달엔 특히나 최대한 저렴하게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면서 납입 면제 기능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달에 이 A 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신다면은요, 납입 보험료 4만 원 이상일 때 여러분들이 사망 연계 없이 추가적으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한 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보험 가입을 했는데 예전에
친구한테 가입을 했는데 친구가 그만둬가지고 아, 예. 네네 보험을 알아보는 도중에 좀 저랑 안 맞는 보험인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인분께 가입을 하고 지인분이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 전화 상담 받아보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고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0대 후반이요. 네, 30대 후반이시고 지금 증권 한 건 있는 거 맞으시나요? 네네. 자, CI 종신보험이세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를 느끼셨을까요? 보험료는 좀 내고 있는데 예. 혜택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아, 보험료 네. 대비해서 CI 보험의 특징은 좀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요,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가격 대비 보험료 적절한지 살펴볼 거고요. 자, 가족력이나 병력은 있으실까요? 위쪽이요? 위쪽에 뭐 부모님께서 가족력이 있으실까요? 아니, 친척들이요. 아, 친척분들이 위쪽으로 네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증권 한 건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화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분이 그만두셔서 보험에 대한 걱정이 생기셨다고 하는데요. CI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또 보험료 대비 보장 적절한지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저희 보내주신 증권 저희 잘 살펴봤고요. 네. 이게 뭐 아시는 분 통해서 아마 보험 가입하셨을 때 뭐 예전에 이제 종신보험 한 개면 이제 다 뭐 보장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기본 계약이 이제 주계약이 이제 1억 원 책정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혹시라도 좀 이제 잘못됐을 때 이제 사망했을 때 1억 원 보장이 되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암이라던가 뭐 뇌 심장 진단을 받으면 뭐 50% 선지급형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먼저 받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CI 종신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암보험을 가입하면 뭐 이제 의사가 진단서를 주잖아요. 뭐 이 사람은 네. 암이다. 그러면 진단금이 나와요. 치료비랑. 근데 네. 이 CI 종신의 암은 진단서를 받아서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약관상에 보면 이 암이 뭐 몇 기 암인지, 그다음에 이 종양 센치가 몇 센치인지, 부위가 어딘지를 따져보고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지급받기는 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암이든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도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지급받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면에 사망보험금은 평균적으로 평균 수명을 계산해서 나중에 지급을 하는데, 이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보다는 먼저 지급을 한다라는 이제 통계치가 나와요. 암이 네. 걸릴 확률이 뭐 50대, 60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는 또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보험료를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시는데, 뭐 요 주계약 안에 뭐 수술비 특약도 있고 입원비 특약, 뭐 재해사마, 요게 실비까지도 하신 것 같아요, 같이. 네. 그래서 실비는 지금 최근의 실비들은 이제 1년 갱신에 뭐 급여, 비급여 80%, 90% 나눠지는데 예전 실비는 3년 갱신에 90% 보장이 되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장을 봤을 때는 이 보험료 내는 거 대비해서는 시청자님도 생각하셨듯이 혜택이 많이 좋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방법은 뭐 이거를 좀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이렇게 재구성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실비가 지금 실비보다는 예전 실비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네. 주계약을 최소로 낮추고요. 1억짜리를 뭐 2천이나 3천 정도로 낮추시고 뭐 갱신형 되어 있는 특약들은 좀 빼고 실비만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면 한 7, 8만 원대 정도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존 보험이. 그러면 이제 좀 부족한 뭐 암 진단금, 뇌혈관 진단금, 뭐 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 수술비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손보사 무해지 알뜰 보험이 좀 많이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로 뭐 진단금 암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수술비 이렇게 하시면 뭐 이제 납입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만기는 100세 만기이고 순수 보장성이고 하시면 얘도 한 7만 원대, 8만 원대로 구성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존 보험을 7, 8만 원대로 유지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보험을 7, 8만 원대 정도로 새롭게 구성을 하면 두 개 합쳐서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보완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지인분이 그만두셔서 좀 보험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걱정하신 네. 것처럼 한화생명의 CI 보험은요. 보험료 비싼데 그에 비해서 보장은 많이 아쉽거든요. 자, 네.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실비가 예전 실비로 지금 실비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가 보장과 특약을 최대한 줄여서 실비 위주로 가져가실게요. 자, 여기에다가 네. 추가로 7, 8만 원 정도의 3대 진단비,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드렸고요. 지금보다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니까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연결 받아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전화 주시거나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화면 살펴보시죠. 자, 휴대전화 뒷번호. 자, 043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3세 여성입니다. 교보생명 여성 CI 종신보험을 약 4년 정도 납부했는데 해지를 하려니까 아깝고 계속 넣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최동훈 전문가님, 이분도 CI 보험 좀 비싸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납부한 게 한 4년, 5년 정도 됐고, 이게 보장을 또 들었어요. 이게 보장이 나랑 좀 맞지 않는 보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면 여기서 또 고민이 많이 들어요. 아, 납부한 게 난 해지를 하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보험을 왜 가입을 하는지. 보험은 내가 혹시 몰라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한, 연금이나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거고 돈을 모으시는 건데, 이런 보장성 보험은 혹시 몰라서 내가 지출을 하는 돈이다. 근데 지출을 하는 게 매달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 그만큼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만큼 혜택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 같은 돈을 지출하면서 혜택을 많은 것 쪽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지금 이제 40대라고 하시니까 지금은 솔직히 아픈 거보다는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병원 갈 일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면 기존 상담드렸던 분처럼 주기약을 좀 낮추시고 갱신형 특약 빼고 몇 가지만 좀 살려서 내가 내는 보험료를 좀 낮추고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좀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좀 보완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문자만으로는 좀 안내가 좀 디테일하기는 힘들고 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보험을 좀 리모델링하고 보완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년 납부하셨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장을 좀 잘 받기 위해서 한 살이라도 좀 젊고 건강하실 때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과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전화 연결 만나보겠습니다. 한 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에 네.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 어머니 보험 때문에 예. 문의를 드렸거든요. 예. 네. 어머니 보험 문의 주셨는데요. 자, 일단 올해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65세. 네, 60대 중반 되셨고요. 자, 지금 네. 보니까 3건 가지고 계세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만기 부분이 좀 있고요. 아, 만기 부분이요? 네, 80세 만기인 이 2건의 보험이 좀 고민이실 걸까요? 네. 아, 네, 이 부분도 살펴드릴 고지혈증 거고요. 약 드시는 것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이제 약 복용 중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갱신으로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는데 저것도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60대 중반이신 어머님의 증권입니다. 일단 메리츠 화재에서 2건 준비해 주셨습니다. 레디 라이프케어 보험과 운전자 보험 2건 모두 80세 만기로 보이고요. 자, 우체국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갱신 상품이네요. 총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9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 어머니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단 2건은 80세 만기라서 만기가 짧은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고요. 또 한 건은 10년 갱신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정지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만기가 짧으신 거 걱정되시는 거랑 갱신형 걱정되시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보험은 세 가지가 있으신데 첫 번째 레디라이프 케어 보험에 실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신데 이 실비가 80세로 좀 짧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예전 보험이시고 지금 현재 납입보험료 5만 원 납입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 65세세요. 네. 실비만 따로 내가 1년 갱신짜리로 15년 이제 기간짜리로 해서 다시 넣는다고 하셔도 납입보험료가 5만 원 정도 측정이 되시거든요. 실비만 넣으시는 것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80세까지 그냥 이 보험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왜냐면은 실비가 예전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때 하셨고요. 특히 네. 이제 65세 이상 되시면 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가성비적인 측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두 번째 뭐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 요거는 그냥 잘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네. 우체국 평생보장 안보장보험 이거 10년 네. 갱신 넣으셨잖아요. 네. 아까 제가 왜 원픽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비사 상품으로 대체가 되세요. 네. 일반암 2천 정도 넣으시면은 한 26,000원대 나오실 거예요, 어머님. 근데 A사 상품은 안 되세요. 왜냐면은 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한 납입면제 기능 때문에 A사 상품은 안 되시고 B사 상품으로 하시면 20년 납 100세 만기. 지금 진단자금 다 80세로 실비도 끝나니까는 그거 짧으셔서 조금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암이라도 100세로 2천만 원 정도 대체하시면 20년 네. 납 100세 만기로 26,000원 정도에 이렇게 바꿔지시거든요. 그러면 네. 납입보험료도 좀 줄어드시면서 몇천 원이지만 그리고 비갱신형 바꿔지시는 거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 거는 그 정도로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실비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가성비적인 측면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자, 지금 어머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 실비가 들어있는 메리츠화재 증권은 두 건 모두 그냥 유지를 해 가실게요. 자, 네. 그런데 이제 만기 부분이 좀 걱정이셨으니까 오늘 방송에서 가성비가 좀 유리한 B 보험사의 안보험 상품을 추천드렸거든요. 네. 이게 여러 부분에서 유리하시고 또 100세 만기의 비갱신이에요. 자, 이렇게 네. 보장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시면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보시고요. 10년 네. 갱신인 우체국 안보험 대신에 이걸로 대체를 해 가신다면은 지금보다 어머니 좀 든든하게 보장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전화 주시거나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꼼꼼한 보험 상담 도와드리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3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대 초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실비보험만 준비되어 있는데 종합보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실비를 제외한 좀 기초적인 보험 준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지문 전문가님 좀 추천 도와주실까요? 네. 20대 초반이면은 정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그러니까요. 무궁무진하죠. 근데 암이면 암, 그리고 이대 질환, 뇌혈관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요거 준비하셔야 되실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수술비 준비하셔야 되실 거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하실 때 실비잖아요. 예. 실비 지금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대 초반이면 어린이 보험 준비가 가능하세요. 암, 이대 질환,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리고 골절의 화상 이런 잡다구리한 거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대 질환 수술비라든지 34대, 64대 뭐 회사마다 이런 수술비 부분 있으시잖아요. 요거 지금은 한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때예요. 예. 요런 거 풀로 좀 넣어주시면은 지금 좀 그득그득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L사나 아니면은 M사 상품이나 혹은 H사, 뭐 N사 다 좀 저렴한 회사들이잖아요. 어디에 넣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젊으시니까 여러 가지를 유리하게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대 진단비 넓게 그리고 수술비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만 30세 이하시니까 어린이 보험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걸로 좀 상담 받아보시고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